자, 이건 아니고. 자, 일단은 여기 뭐야? 1 테스트 결과부터 보자. 어디 보자. 이? 뭐야? 후보가 맞는데? 그쵸? 왜 항상 하나씩 오타가 있지? 미안하다. 아하, 요거. 자, 그다음에 저 실장 못하는데. 답지는 받았어? 못 봤어? 아 싫어.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말을 했어야지. 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을 자식 아니면 미리 해놓든가 하시는 시간에. 봐봐. 걸 보면 사이즈 나오니까. 봐봐. 이거 오타. 잘했네. 구체적으로 틀린 것도 있지만. 자, 1일 테스트 먼저 한번 볼게요. 요 정도 잘 보이니?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채점하면서 봐봐, 시연아. 앞에 어차피 답지 띄워놨으니까.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자면, 주어진 단어를 알맞게 변형해서 가정법 문장을 완성해라. 여기서 이제 변형하라는 게 여기 원문에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보자면, 지금 여기 밑줄 이게 화면상으로는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 시험지에는 잘 보일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if 나와 있고 그 다음에 had pp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would에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if에 어쩌고저쩌고 뒷부분을 봤을 때 조동사에 have pp 나왔으니까 역시나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뒤를 보면은 이제 뒤에 여기도 빈칸 뚫려 있고 여기도 빈칸 뚫려 있고 그래서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가 좀 알 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단서가 되겠습니다. I didn't know you were coming for a visit. 그래서 나는 이제 모르겠다. 너가 어떤 방문을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내가 알았더라면. 그럼 여기서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didn't know가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 시제가 과거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를 써야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had known과 그 다음에 이거 오타예요. have claimed가 정답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자면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단서라고 할 만한 게 앞문장이나 뒷문장이 없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last night. 오케이? 요게 이제 바로 단서가 됐죠. 어젯밤이니까 과거잖아요. 그럼 실제가 과거니까 가정법에선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 그래서 had성이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가정법에서 시제를 쓸 때 동사만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이런 부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사 같은 거는 그냥 원래대로 쓰시면 돼요. last night이면 누가 봐도 어젯밤이니까 실제로는 과거 시제잖아. 과거 시제. 그러면은 가정법을 쓸 때는 어떻게 해라? 과거 완료를 쓰라 했으니까 이렇게 had성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 과거 나왔다고 여기 과거를 쓰면 안 된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have pp 나오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ere killed라는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습니다. 실제 시제가 과거이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줘야겠고 그 뒤에도 나와 있죠? Why never have come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근데 빈칸으로 나와 있었니 혹시? 아니요. 내가 지금 순간 밑줄이 안 보였나 했고 노안이었나 이래갖고
아무튼 예, 여기 뒤를 보면 조동사에 have pp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인데 근데 여기 왜 12번 13번이 되지? 잠깐만 뭐야 이거? 번호가 뒤집박죽이니? 자, 정체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볼게요. 자, 다음 주어진 상황을 읽고 가정법 문장을 완성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딱 봐도 뭡니까? I'm sorry로 시작하는 직설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라는 게 이 문제가 되겠죠. 자, I'm sorry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뒷내용이 중요할 텐데 뒷내용을 보면은 didn't get입니다. 그럼 직설법, 즉 실제 시제가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Joseph spent가 일단 나왔어요. 과거. A long time playing in the ocean. He might have sunburned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might have pp 이거 실제 시제로 과거입니다. 과거. 오케이? 이거 지금 가정법 아니잖아. 요 문장 가정법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에서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쓴다는 것 자체는 얘는 무슨 시제냐?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must는 뭐뭐이면 틀림없다. must have pp는 뭐뭐였으면 틀림없다. 과거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쨌든 뭡니까? 얘도 과거, 얘도 과거야. 실제로. 그러면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가 돼요. 가정법에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데. 헤드가 아닌데? 헤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뭐지? 아니야. 헤드가 맞는데요,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might have a sunburn. 얘 자체가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 헤드가 맞아요. 왜?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사실은요, 시험지를 제가 만들 때도 있고 이제 딴 쌤이 만들 때도 있거든요. 사실 좀 짬뽕돼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제 탓만은 아니고요. 영상 찍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 탓이에요. 네, 한 번이 보면 안 되니까. 자, 그다음 거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 거북선을 발명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그가 임진왜란에서 이겼다는 실제 시제 과거로 나와 있으니까 가정법에서는 과거 완료. 그래서 hadn't invented 그리고 wouldn't have won 이란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이제 직설법으로 말한 거고 이제 이걸 가정법으로 바꾼 거죠. 만약 이순신이 그 터틀십을 발명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임진왜란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볼게요. I stayed up. 자, stayed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실제가 과거고요. So I missed. 자, missed라는 것도 실제가 과거입니다. 따라서 과거 완료로 써주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so가 나왔네요. 우리 원래 이제 as나 뭐 because나 뭐 이런 거 쓰잖아요. since나. 근데 그거 대신에 so 쓴 거죠. 그래서 앞에다가 if 써주고 여기가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서 얘는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hadn't stayed up 이란 형태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우리가 조동사에 have pp 써야 되는데 그 조동사를 쓸 때 지금 여기 미스트 앞에는 따로 조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would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wouldn't have pp가 됐다.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놈의 화법. 자,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화법 테스트 안 낼 거예요. 오늘까지만 하고요. 어차피 이 3학년 책 뒤에 보면 또 나와요. 어차피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자고요. 자, 일단은 said to 나왔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eat이라고 의문문 나왔으니까 ask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동사 ask 나왔고 뒤에 be 썼고 의문사가 나왔으니까 의문사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 어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줘야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you는 당연히 me와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나에게 내 친구가 말했다고 했잖아. 친구가 말하는 거잖아. 너 뭐 먹고 싶냐?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너는 당연히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 I. 그 다음에 동사의 시제 중요하죠. 앞이 과거 시제니까 얘도 과거 시제. 그래서 wanted가 되는 거. 그렇죠? 이런 이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니까 주의하시고. 6번 보자면 자 said to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의문문 나와 있으니까 역시나 ask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k me. 자 얘도 비슷해요. 여기에서의 you와 여기에서의 me는 역시나 동일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를 써주면 되겠죠. if whether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I
그 다음에 원래 어순 동사를 써야 되니까 really like를 써야 되는데 역시나 시제 주의하셔야겠죠? 과거니까. 그래서 like를 써야 된다는 점. 뒤에는 똑같고요. 됐죠? 이 시제 부분에서 좀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내가 언제나 현자와 같은 마음으로 풀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에서 실수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마음이 급해서 그래. 이래서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 자, said to 또 나왔고요. 또 의문문이야. 그럼 또 ask 써야겠다. 미리 한번 이번엔 체크해보자. 자, 일단 여기에서의 you는 여기에서의 us와 동일하겠네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시제는 앞에 나와 있는 say 시제에 맞춰야 되니까 과거로 써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 말하는 시점에서는 here가 되니까 우리가 간접화법으로 할 때는 there라는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됐니? 그래서 좀 종합해보자면 자, 그 security guard가 asked us. 자, asked us. 우리에게 요청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맞죠? 이하를요. 그래서 여기서 의문사 나왔으니까 그대로 써줬고 주어 동사 어순 가야 되니까 you는 us랑 같으니까 we. 과거 시제 써야 되니까 we're doing. 그 다음에 here를 there로 바꿔야겠죠. 됐어요? 그때 말하고 있는 시점에 여기라면은 지금 현재 전달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here를 there로 바꿔줘야 된다는 점. 자,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문문인데 자, are you 나왔으니까 역시나 asked 쓰면 되겠고요. are 나왔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시제 맞춰서 were 써주면 was나 were 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was를 썼고요. 여기 있는 you는 her랑 똑같은 녀석이니까 she로 써준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의문사 없으니까 if를 써줬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게 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my, tomorrow 이런 거 이제 주의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근데 왜 his 맞구나. he니까 여기서의 my는 앞에 있는 he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가 그녀에게 말한 거니까. 그리고 tomorrow는 그 다음 날을 말한 거니까 the next day가 된 거고. 됐어? 그래서 주의할 점이 이런 부분. his와 the next day 이런 부분이 바로 주의점이었습니다. 8번 좀 함정수가 많아서 틀렸을 것 같은데 혹시 맞춘 사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시연이가 그림이. 자, 시연이 혹시 실수 어디에서 했어요? 네? 어디에서 실수했어요? 그 이거 전체에서요? 아니 8번에서. 저 맞았는데요? 근데 왜 손 안 들었어 다시 봐. 줄 이렇게 했는데? 안 보였어. 이 뚝배기 때문에 안 보였어. 자, 됐죠?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 드라마 인사이드 본격적으로 3 교재를 볼 건데요. 잠시만요. 아이고 내 아들이 포로가 됐네. 네, 잠시만요. 어디냐 드라마 인사이드가 어디다 3다. 뭔가 지난번에 이제 뭐 부하절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오늘 챕터 1부터 다시 들어갈 건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 그래머 인사이드 3를 다시 보니까 뭔가 리셋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교재가 똑같은데 이제 레벨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리셋 느낌이 약간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완전히 똑같은 내용은 아니겠고 당연히 그 이제 그래머 인사이드 2에서 나왔던 거에 좀 더 이제 심화 버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시제를 알아볼 건데 여러분 어차피 시제라는 게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은 우리가 현재 시제 그리고 진행 시제도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보통 완료 시제. 그러니까 현재 시제와 완료 시제 이런 쪽에서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완료 시제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열심히 필기했던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3가지라든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이런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since와 for의 구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have been to와 have gone to의 비교라든가 그 다음에 뭐 현재 완료가 이제 그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함께 쓰일 수 없다라든가 뭐 이런 녀석들이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들로 제가 예전에 필기를 해드렸습니다. 예원이는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이지만 제가 필기했었어요. 그지야. 자, 그랬었는데 이 현재 완료라는 녀석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서 과거 완료라든가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생소할 수 있는
미래 완료라는 개념까지 이 책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책에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그냥 제가 쭉쭉쭉 나아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하던 대로 필기 안 하고요. 책에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하고 책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추가적으로 필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다. 자, 일단은 뭐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지겨울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 우리 상준이랑 예원이 같은 경우는 현재 완료만 한 5번은 배운 것 같은데 아닌가? 시연이도 뭐 이제 비록 이제 저희 학원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아마 실컷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현재 완료에서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개념 나왔는데 그냥 한번 읽어는 보자고 한번.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have 플러스 pp를 쓰고 과거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 쓴다 라고 나왔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더 심플하게 말하면 그게 이제 현재 완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중요한 현재 완료는 과거의 구체적 시점을 나타내는 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쓸 수 없다. 요 말은 좀 중요하죠.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등부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거예요. 저 포인트는요. 자, 그 다음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4가지가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면요 이 4가지 용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중등부 시험에서 제일 잘 나와요. 중등부 시험에서 현재 완료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완료 계속 경험 결과 4가지의 용법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표현들이 이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 좀 체크를 해보자면 뭐 already, just, yet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 잠깐 건너뛰고 ever, never, before 하고 저는 원래 횟수 표현이다 이렇게 알려줬었어요. 횟수 표현. 여기서 이제 once라고 나왔는데 결국에 얘는 횟수 표현이 되는 거죠. 횟수 표현. once 말고 당연히 뭐뭐 times 시리도 가능합니다. 뭐뭐 times.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 times, 5 times 이런 것도 말하면서 여러 번이라는 것도 알려줬었죠. many times 라던가 several times 이런 거와도 함께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since와 for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다 나왔네요. since는 지금 뒤에 보면 기준 시점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써줄게요. 이 기준 시점이란 건 뭐냐면요, 기준 과거 시점이라고 쓸게요. 과거 시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 시점이에요. 과거 시점.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since 뒤에는 과거가 온다는 소리예요. 됐어요? 왜냐면 since 자체가 뭐뭐 이후로잖아. 뭐뭐 이래로. 그러니까 과거 이래로 뭔가를 해왔다라는 말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과거 시점이 나온다는 점. 그 다음에 for 뒤에는 이제 기간이 나오는데 이 기간이라는 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불특정한 숫자로 된 기간이에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간이라는 게. 그래서 불특정한 숫자 기간입니다.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for 3 weeks 3주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게 불특정하다라는 말이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뭐뭐 동안에라는 말이 이제 for 말고요. during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during. 그렇죠? 이 during이라는 거는요. 특정한 기간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during을 쓰거든요. 특정한 기간. 그럼 이 특정과 불특정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어 말해볼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3주 동안 이렇게 말했어. 그럼 이때는 for를 쓰는 게 맞아. 왜냐면 이 3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3주인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얘가. 그렇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학이 예를 들어 겨울방학이 3주인데 그 3주 동안 나는 방학인데도 공부했어. 막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3주라는 건 특정한 3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방학하고 있는 그 3주가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럼 이때는 특정 기간이 되는 거예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런 개념이니까. 이해됐어요? 이때는 우리가 during을 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특정한 숫자 기간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히 며칠부터 며칠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5분 동안. 그럼 이 5분 동안이라는 게 9시부터 9시 5분까지인지 아니면 3시부터 3시 5분까지라든지 이게 불특정하잖아요. 그냥 숫자로만 말한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for와 함께 어울리는 거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4가지의 용법이 이제 나왔고 결과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 결과는 딱히 이런 애들처럼 같이 어울리는 표현이 없어서 그래요. 대신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주 나오는 형태. 자, 그 자주 나오는 형태를 좀 보자면 여기를 조금만 지울게요, 쌤은.
일단 자주 나오는 형태가 have lost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gone to가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broken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책에는 have forgotten 나왔는데요. have forgotten도 잘 나오고요. 근데 사실 얘네 셋이 더 잘 나와요. 얘네 셋이. 결과라는 건 우리말로 일반적으로 뭐뭐 해버렸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숨어있는 의미가 뭡니까? 과거에 어떤 걸 해버렸어. 그 결과 지금도 그걸 해버린 상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걸 해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have lost는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다. 이렇게 되는 거고 have gone to 어딘가에 가버렸어. 과거에. 그래서 지금도 가버린 상태라는 거고요. have broken 과거에 뭔가를 부셔먹었는데 근데 그게 아직도 부셔먹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됐나요? have forgotten 하고 나왔으니까 이 has forgotten이 과거에 잊어버렸어. 근데 지금도 잊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있죠. He can't log into the website 하고 나와있죠. 그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못한다고요. 왜? 과거에 까먹었고 지금도 까먹은 상태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가 나왔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니네 내신 기출 포인트로 말하자면요. 기출 포인트로 말하면 뭐다? 첫 번째는 용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용법 부분.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완료고 계속이고 경험이고 결과인지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전용 문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웬만하면 나와요. 중2 때는 한 문제는 나옵니다. 한 문제는요. 그래서 그때 구분하실 때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해석으로 구분하셔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같이 어울리는 요 표현들을 먼저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는 게 더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센스4를 구분하는 문제가 구분하는 문제 자체가 요새는 잘 안 나와요. 이 얘네 둘을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쉬워. 얘는 그냥 이거 해석해봐도 답이 나와. 해석해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이라고 해볼게요. 2000년. 그럼 2000년 동안에 이런 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 2000년 이후로라는 게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석을 해볼 때 동안에가 적절한지 이래로가 적절한지를 여러분이 적절히 넣어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만약에 헷갈린다면은 since는 뒤에 과거가 나오고 for는 뒤에 숫자 기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건너뛰고요. have been to 이 용법 부분에서 have been to, have gone to를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옵니다. have been to는 어딘가에 가본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말하는 거죠. have gone to는 가버렸다라는 결과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이 용법 부분에서 가장 낚시로 잘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써주자면 have been to와 have gone to 이거 비교하는 문제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자면 그냥 단순한 어법성 판단 문제가 나오는데요. 어법성 판단. 그러니까 어법성 판단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 아까 전에 위에 별표 친 요 내용이죠. 요걸 갖고 이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렇게 내는 거야. 그냥 시험에서 1, 2, 3, 4, 5 해갖고. 근데 사실 중공부는요. 잠깐만 니네가 중학교가 어디였더라? 대화 한수 어디였지? 저동은 미안한데 내가 정보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저동중을 내신 대비를 안 해봤어. 쏘리. 근데 아마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타 학교들이랑. 제가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 얼마 안 됐죠? 한 반년 전쯤인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요. 중학교 한 6, 7개 학교 정도의 중학교 2학년 것과 3학년 거 시험지를 기출 분석을 했어요. 그 해 전부 다. 그러니까 한 학교당 8개죠. 중2 4개, 중3 4개니까. 그러면 이제 5학교 정도 했으니까 이제 40개 정도를 본 거예요. 시험지를. 제가 40개 정도를 시험지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 뚝 잘라서 이제 중2 것만 말씀드릴게요. 중2 것만 딱 봤을 때 20개 정도의 시험지를 봤는데요. 그 시험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그 5개 학교가 전부 다 당연한 말이지만 어법 문제가 나왔는데 어법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장송 중에서 딱 한 번 시험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다른 학교들도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나왔어요. 어법상 판단으로 모든 학교가.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보기를 준 다음에 보기를 이렇게 점 찍어서 5개를 줘요. 근데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발산중은 좀 더 많이 주더라고. 어쨌든 점을 이렇게 많이 찍어. 뭐 5개든 6개든 7개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짜자자자 내용을 써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법상 어색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또는 어법상 어색한 게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아니면 어법상 올바른 게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이제 어법상 판단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 어법상 판단 문제에서 현재 완료를 낼 때 주로 뭘 이용하는가? 요 녀석을 많이 이용한다고요. 요 녀석. 즉 현재 완료와 명백한 과거 시제는 어울릴 수가 없다라는 이 내용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내용은요 고등학교에서도 나와요. 고1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데 yesterday나 어보다 last 뭐 이 정도만 나왔는데 지금 여기 책에 안 나와 있는 좀 추가적인 것들을 좀 써드릴게요. 자 우리가 과거를 나타낼 말이 뭐가 있는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뭐 last 나왔고 in 더하기 연속 이것도 과거고요. 그 다음에 in the morning 과거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됐어요? 또 뭐가 있을까? in 연도 이게 있네요. when 주어 동사의 과거형 when 주어 동사의 과거형 여기 과거형이 써있으니까 당연히 과거를 나타내겠죠? 명백한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줄게요. 근데 이 단어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중2 수준에서 어려워갖고 just now이 있습니다. just now just now가 놀랍게도 과거 시제입니다. 뭐라고 해석될 것 같아? 지금 막 이렇게 해석될 것 같지 않냐? 왠지? just now가? 근데 좀 비슷한데요. 지금 막 했다는 거는요 바꿔 말하면 방금 전에란 뜻도 되는 거예요. 방금 전.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요. 방금 전에. 혹시 여기에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스북이 가끔씩 오류 때문에 이게 그 한글이 아니라 이렇게 영어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 메뉴나 이런 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글 같은 걸 올리면은 이제 그 우리가 한글로는 방금 전 이렇게 나와요. 이제 어떤 글을 올리면요. 게시글을 바로 확인하면. 그런데 영어로 나오면 just now라고 나와요. just now. 그러니까 지금 막 올렸다는 거잖아. 글을요. 그럼 지금 막이라는 것도 어쨌든간 몇 초 전일 거 아니야. 그래서 방금 전에 이런 뜻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도 과거가 돼요. 과거. now가 붙었으니까 지금 현재를 나타낼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 근데 보통 요 정도까지는 중2 수준에서는 안 내지 않을까. 조금 어려워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뭐 요 정도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현재 완료 진행형 나왔는데 현재 완료 진행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소스가 2개 있습니다. 2개. 그걸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개념 먼저 보자면 현재 완료 진행형은 현재 완료와 진행형을 합친 거잖아.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개념적인 걸 먼저 설명하자면 현재 완료 진행은 이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이 있잖아요. 4가지 용법 중에 계속에 해당됩니다. 계속.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쌤 그러면 현재 완료 진행을 현재 완료 그냥 have pp로 바꿔 써도 되냐? 네, 크게 상관없어요. 바꿔 써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로 가도 되냐? 네,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계속의 의미라면은 바꿀 수 있겠죠? 나머지 의미라면 안 되겠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이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이제 진행이 있잖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에서 현재 완료로 가는 거는요. 이때는 100% 가능해요. 100% 가능. 근데 현재 완료에서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꾸는 거는요. 100%가 아닙니다.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 진행에서 완료로 가는 거는 가능해요. 그냥 바꿔 쓰면 돼. have pp로. 근데 물론 여기서 계속의 의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계속의 의미일 때 말하는 거야. 이게 100%가 아니라는 게 얘들아 뭐 완료 경험 결과여서 100%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의 의미일 때 말하는 거야. 계속의 의미. 그러니까 심지어 계속의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완료에서 완료 진행으로 가는 게 100%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가능하거든? 항상 가능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항상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나올 줄 알았는데. 꼴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for니, since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힌트를 줄게. 명칭을 잘 봐봐. 얘는 현재 완료고 얘는 완료 진행이야. 이게 힌트예요. 얘는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끝?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의미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의미는요. 물론 완료 진행을 쓰면은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해지는 것뿐이지 크게 의미 차이는 없어요. 자, 얘는 완료 시제고 얘는 완료 진행 시제예요. 진행 시제. 이게 좀 힌트예요. 진행 시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쉽네. 맞추면 상줄 나는데. 그냥 할게 내가. 자, 봐봐. 뭐냐면은 자, 대표적으로 내가 그냥 예시로 보여줄게. 예시로. 잘 봐. 여기다 쓸게요. 예를 들어서 we have known each other for a year 이렇게 쓸게요. 우리는 1년 동안 서로를 알아왔어. 이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현재 완료의 계속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완료 진행형인 이렇게 have 그 다음에 완료 진행이니까 been knowing이 되겠죠. 이게 완료 진행형이잖아. 이게 가능하냐고? 안 됩니다. have been knowing으로 못 써요. 왜 그럴까? 알려준 것 같은데. have been knowing이 안 돼요. have been knowing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틀려. 그럼 내가 다른 버전 보여줄게.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it has rained. 자, 비가 내려오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since since를 안 쓸게. 귀찮으니까 for 5 minutes 이렇게. 자, 이걸 그럼 완료 진행으로 써볼게요. 완료 진행으로 쓰면 has been raining이 되겠죠. has been raining. 그렇죠? 얘는 가능합니다. 얘는 돼요? 얘는 안 돼요. 빨리 맞춰줘. 똑같이 바꿨잖아. 현재 완료 진행으로.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차이가 뭔 것 같아? 얘랑 얘 차이가 뭔 것 같아? 자, 정답 공개. 차이점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저게 뭔 소리야? 이러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얘들아 잘 봐. 우리 동사 중에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 있죠. 상태를 나타내는 거. 소유, 어떤 인지, 감정, 상태 이런 거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진행형을 쓸 수 없잖아. 우리 like를 진행형 쓸 수 있어? is liking 이렇게 쓰나? 아니잖아. have 가지고 있다를 우리가 is having이라 쓰나? 아니잖아요. no도 마찬가지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즉,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형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완료 진행도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요. 현재 완료 진행, 그러니까 현재 완료에서 현재 완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어떤 경우다?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를 말하는 거죠.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 오케이? 요거를 이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현재 완료 진행형에서 이제 시험을 낼 수 있는 포인트가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볼 때 학생들이 항상 뭘 신경 쓰냐면 현재 완료만 신경을 써야 돼. 현재 완료만. 현재 완료의 계속이다. 이것만 신경 쓰니까 이 진행형에 대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는 거야. 진행형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는 당연히 못 쓰겠죠. 됐니? 자, 그래서 이 현재 완료 진행에서의 기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 녀석 기출 포인트. 자, 얘는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딱 두 개라고 했죠. 두 개. 첫 번째, 얘도 어법성 판단입니다. 근데 어법성 판단에서 뭘 했다고요? 요거. 됐어? 그러니까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가 되겠죠. 진행형 불가 동사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기본 개념은 제가 따로 안 쓸게요. 이건 당연한 거니까. 현재 완료 진행은 계속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거 안 쓸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술형 영작으로 잘 나와요. 영작으로 잘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왜 영작으로 잘 되냐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have been ing라는, 그러니까 동사를 쓰는데 동사가 무려 세 단어나 되잖아요. have been ing라는 형태. 그리고 이제 이 녀석들이 과연 이거를 활용해서 영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거. 동사가 길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일반 어법으로 낼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낼 만한 게 없어요. 이 현재 완료 진행은요. 이거 말고 없어. 그러니까 사술형으로 떼는 거야. 그렇죠? 이래서 사술형으로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practice 나와 있는데 여기 넘어갈게요.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니네 지난번에 그 내준 숙제 그 그래머 인사이드 2 다 끝났죠 이제? 그렇죠? 혹시 오늘 좀 질문할 거 많아요? 몇 개 있어요? 그래? 그러면 한 5분 정도면 되겠지? 이따가 할게? 알았어요. 일단 이거 하자 그러면. 자,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 나왔는데 과거 완료는 사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시험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시기는 중3 때예요. 중3 때. 이제 이건 뭐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서 1학기 때 나오는 학교도 있고 2학기 때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2학기 중간고사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 과거 완료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 한번 읽어보고 한번 쭉 볼게요. 자, 과거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그 시점까지 지속되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쓴다. 그래서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똑같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과거 완료 진행형도 있다. had been ing 역시나 계속의 의미를 가진다. 똑같습니다. 현재 완료랑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과거 완료라는 거를 보면 우리가 항상 빼놓을 수 없는 게 대과거라는 개념이죠. 대과거라는 개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으면은 자 어떤 과거 시점에 시작해서 현재 시점에 완료되는 거. 근데 이걸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는 건데요. 자, 우리가 과거보다 더 이전 시제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대과거라고 부르죠. 대과거.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는 거. 말 그대로 과거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과거 완료라고 칭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과거를 표현할 때는 그냥 과거 시제 쓸 거 아니야. 현재 완료는 have pp로 표현하죠. 그렇죠? 과거 완료도 had pp로 표현하죠. had pp. 그럼 이 대과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대과거도 똑같이 had pp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얘들아 대과거와 과거 완료는 개념이 좀 달라요. 개념이 달라. 대과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더 먼 과거를 말하는 거고요. 더 먼저 일어나는 과거를 말하는 거고 과거 완료라는 건 그 시점, 그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해왔었다가 이제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뭐 구분하는 게 크게 의미 있진 않아요. 이게 이제 문법책마다 다르거든. 이거를 막 똑같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개념이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대과거라는 거를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언제 사용 가능해요? 이 대과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이제 대과거를 써야 되는가? 대과거를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과거라는 건 얘들아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개념. 우리가 5분 전이라고 해도 과거고요. 10억 년 전이라고 해도 과거입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예요. 몇 년 전이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됐어도 일단 과거야. 그럼 대과거라는 건 뭡니까? 어떤 과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더 먼저 일어난 게 대과거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대과거라는 거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개념. 상대적 개념. 어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먼저 일어난 거다. 이런 개념이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이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 쓰자면요. 대과거를 언제 사용 가능하냐?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만한 뭐가 필요하겠어? 과거가 필요하겠죠. 맞나요? 비교할 과거가 있어야 대과거를 쓸 거 아니야. 비교할 과거가 없는데 어떻게 대과거를 써요? 됐어요? 내가 5분 전 말하고 10분 전 말했어. 그럼 5분 전이 과거, 10분 전이 대과거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내가 5분 전이란 말을 없애버렸어. 그럼 뭐야? 그냥 10분 전은 과거가 되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대과거를 쓸 수 있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대과거를 쓰냐는 거지. 됐어?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대과거 시제가 나왔을 때 뭘 찾아야 되냐면은 과거 시제가 있겠네? 라는 걸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책을 보면 얘들아, 다 보면 여기 봐봐. 여기 대과거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어바이브 나온 거야. 됐어? 여기 had lost 있죠? 그래서 여기 couldn't read 있고요. 됐어? had traveled 있으니까 여기에 went 있고요. had been 있으니까 여기에 moved 있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런 과거 시제가 나와 있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과거 시제가 없다면 얘를 쓸 수 있어요? 얘 못 써요. 어떻게 써? 어떻게 써? 이게 비교야, 아까도 말했다시피 비교해서 쓰는 건데, 대과거라는 거는 이 도착한 것보다 먼저 출발했으니까 had started를 쓴 거고, 읽지 못한 것보다 잃어버린 게 더 먼저니까 이제 얘가 had pp가 된 거고, 그녀가 유럽에 간 것보다 얘가 이제 트래블 하지 못한 게 먼저니까 이게 had pp를 쓴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사 오기 전에 그 전에 비어 있었으니까 얘도 had pp 쓴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만 우리가 대과거를 쓸 수 있다,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완료도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과거 완료라는 개념이 뭐였는데 대과거에서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대과거나 과거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 근데 어떻게 과거 완료를 쓰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필요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비교할 만한 이 과거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과거, 과거 완료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와 있어, 책에. 이게 언제 사용하는지. 이걸 갖고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낸 줄 알아요? 어떻게 내냐면 had pp에 밑줄을 쳐놓는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had pp 써야 돼? 아니면은 그냥 과거 써야 돼? 아니면은 have pp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문제를.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걸 보자마자 뭘 떠올려야 되냐면 여기다가 had pp 쓰려면 그냥 과거 시제 필요한데 그냥 과거 시제가 나왔나? 이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과거가 안 나왔다면 당연히 대과거는 거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과거 완료 진행, 이거는 뭐 아까 설명한 거랑 똑같으니까 패스할게요. 계속이랑 똑같고 진행형 불가능한 동사 못 씁니다.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과거 완료에서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얘는요, 이 과거 완료를 학습할 때는 니네가 딱 하나만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어차피 이 하나에서 객관식이랑 서술형이 다 나오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요, 과거와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 완료라고 할게요, 그냥.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과거와 대과거를 비교하는 거. 이거를 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대과거를 비교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얘는 순전히 해석해야 돼요. 얘는 해석해야 돼.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해석해서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 얘가 먼저 일어났다, 아니면은 딴 애가 먼저 일어났다, 그럼 그 녀석이 바로 대과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거 말고 여러분이 뭘 기억해달라? 대과거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까지, 이 두 가지를 갖고 다 어법시험에서 낸다, 어법시험을 낸다 라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겠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아래 미래 완료로 가겠습니다. 미래 완료. 자,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여러분이 미래 완료는 처음 배울 거예요. 그죠? 이 미래 완료라는 것도 뭐야 이거는 막 이럴 텐데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으니까 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강사 경력이 긴 건 아니지만 제가 10년 동안 강사하면서요, 중등부 과정에서 미래 완료 나오는 건 일단 못 봤어요. 저는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못 봤습니다. 고등부 과정에서는요, 제가 작년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재작년에 안국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 미래 완료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부에서나 돼야 이 미래 완료가 나오긴 하는데 그마저도 많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오케이? 그래서
미래 완료라는 거는 이런 게 미래 완료구나 라는 걸 너네가 그냥 개념을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니네가 나중에 고등부가 됐을 때,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 미래 완료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면은 그때 가서 다시 익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니네가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 있다면 미래 완료 개념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좀 부담 없이 가볍게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뭐 시험 포인트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쭉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완료될 일을 나타낼 때 쓴다. 정말 성의 없네요. 자, 잘 봐. 우리가 과거 완료는 대과거에서 과거였고 이제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 현재였어요. 그럼 이제 미래 완료는 뭐냐면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현재가 있고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정확히 딱 현재라기보다는 시작 지점이 그러니까 대충 요 부분, 그러니까 대충 한 이쯤에 시작하는 거야. 시작 지점이. 그래서 대충 한 이 정도쯤에 끝날 것이다라는 게 이 미래 완료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잘 와닿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일단 미래 완료는 형태가 will 써야겠죠. 그래서 will과 현재 완료 have pp를 합쳐서 will have pp의 형태로 씁니다. 자, 뭐 가령 이런 거예요. 내가 여행을 하고 있어. 만약 세계 여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세계 여행을 뭐 예를 들어 어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엊그제 시작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시작 시점은 별로 안 중요해요. 미래 완료. 어차피 미래에 완료되니까. 됐어?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던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는 시작 시점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뭔가를 해왔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미래 완료는 시작 시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료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종료 시점. 오케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세계 일주를 한다고 쳐봐. 그럼 나는 지금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6월쯤에는 끝날 거다. 이게 미래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작을 이거를 한지 대충 한 뭐 2, 3일 정도 됐는데 세계 일주를 한지 한 2, 3일 됐는데 한 6월쯤이면 한국에 돌아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미래 완료예요. 그러면은 이쯤에 대충 시작했는데 한 이쯤에 완료될 거야.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여행을 내가 계속 하는 거잖아. 그렇죠? 계속 할 거잖아. 그리고 요 미래 시점에도. 오케이? 그러니까 완료라는 건 어쨌든 간에 뭔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행동을 계속한 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 행동을 계속한 게 완료라는 개념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래 완료도 마찬가지야. 내가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여행이라는 행동은 계속 할 거라고. 여행은 계속 할 건데 그 여행이 한 이쯤에 끝날 거라고. 됐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미래 완료인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뭐뭐쯤에 완료가 될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했죠, 제가. 뭐뭐쯤에. 그래서 뭐뭐쯤에라는 표현과 잘 어울려요. 미래 완료는요. 그럼 뭐뭐쯤에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요. by예요, by. 뭐뭐쯤. 그래서 by하고 어떤 이제 미래 시점이 나오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얘는 그냥 단순하게 미래 시점. 대충 뭐 5월 달쯤 끝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주어 동사 버전으로 말할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늙어 죽지 않을 때쯤이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주어 동사를 쓰고 싶을 때는 우리가 by the time이라고 씁니다. by the time. by the time의 주어 동사.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할 때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주어가 동사할 때쯤 완료가 될 것이다. 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미래 완료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완료 진행형도 뭐 사실 똑같습니다. 내가 한 이제 대충 얼마 전부터 이 행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쭉 할 건데 그때 그 시점에도 그걸 하고 있을 거야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쌤이 강사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아마 한 30년 뒤까지도 강사를 할 거거든. 그리고 그때 그 30년 뒤에도 내가 한 나이 5, 60 먹어도 아마 그때도 하고 있을 거야. 이게 이제 미래 완료 진행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래 완료 진행은요. 미래 완료 자체도 잘 안 나오거든 시험에. 근데 얘는 패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개념 정도만 좀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완료라는 게 그런 개념이구나. 여기 되게 허접하게 나왔잖아.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 The soccer game will have finished before 8 p.m. 하고 나왔죠. 이 축구 경기가 8시 전에는 끝날 거야 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시작 시점이 뭐 모르죠 지금 봤을 때.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8시 전에 언제 8시 전 어느 시점에 끝날 거다. 그러니까 종료 시점조차도 사실 명확하진 않아요. 이게. 알고 보면 여기 by 나왔네요. by. 그러니까 by next year. 그러니까 내년쯤에는 내가 직업을 얻겠지 뭐. 내년 뭐 언젠가는 얻겠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미래 완료라는 건 시작 시점도 종료 시점도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완료 시제에 비해서 조금 이제 애매하다. 이 시점 자체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약간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래 완료가. 왜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추측성의 의미로 전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됐니? 자, 그래서 미래 완료까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제 파트에서 완료 시제 3종 세트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좀 총정리를 해보자면요. 현재 완료는 중등부 때, 과거 완료는 중3 때, 그리고 고1 때 이렇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현재 완료에 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좀 잘 익혀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시간이 뭐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일단 여러분 최대한 첨삭 제가 지도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